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시 에듀의 신현입니다. 어제 드디어 그 9월 모의고사가 치러졌죠. 이제 킬러 문항이 빠진다고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게 반영이 된 모의고사라고 해서 관심들이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난이도가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출력을 해서 저도 한번 풀어봤어요. 제가 느낀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EBS 연계율은 공지가 되었던 대로 간접 연계가 50% 되었다고 하네요. 약 15문제가 EBS에서 연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3점짜리 문제가 독해에서 7문제가 나왔는데 3점짜리 문제의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어려우셨을 것 같냐면, 뭐 어휘도 그렇지만, 이제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지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아주 논리력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요령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았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3점짜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느 정도 요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에 저도 한 번 쫙 읽고서 이게 답이네 이렇게 간단하게 straightforward하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제 보기 중에 이제 헷갈리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지문을 다시 읽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런 지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3점짜리 문제에서.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를 더 어렵게 느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풀면서 느꼈던 점은, 이런 이제 1등급을 목표로 두는 학생들, 영어 1등급은 90점 이상이죠. 지금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 3점짜리 문제들을 난 영어 잘해. 난 보통 보면 1등급 나와.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에 푸셨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난이도가 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꾸준히 지금 수능 전까지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꾸준히 풀어보시면서 감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영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영어 좀 잘해 이런다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영어는 그냥 영어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한 문해력을 요하고 논리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나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계속 감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말고 아주 고난이도 문제 있잖아요. 킬러 문항만 모아놓은 문제라든지 뭐 그동안 나왔던 출제했던 3점짜리 문제 모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푸셔야 돼요. 꾸준히라는 거는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데일리 베이시스 이렇게 3점짜리 문제를 좀 풀으시면서 지금 수능 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감을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보통 이제 수능 바로 전날에는 이제 멘탈이 무너진다고 해서 문제를 안 풀고 그냥 하루 전날에는 쉬는 학생도 있고, 뭐 각기 다른 이런 방식대로 보내실 텐데, 그냥 개인적인 추천은 수능 바로 전날에도 고난이도 문제를 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전날에 그런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서 만약에 문제가 틀린다, 풀었는데 틀린다, 그러면 고맙게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로 그만큼 치열하게 수능 바로 전날까지도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분석하고 틀리셨다면 왜 틀렸는지, 왜 답은 이게 돼야 되는 건지를 끝까지 분석을 하시고 끝까지 그 요령과 그 감을 놓치지 않으시고 수능에 임하시는 게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보시고선 학생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수능 영어가 난이도가 쉽지 않겠구나. 3점짜리 문제는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한다? 1등급을 준비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고난이도 문제를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보시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셔야 된다. 이게 왜 틀렸는지, 왜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1등급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에서 제 마음 같아서는 한 영상에 다 이제 3점짜리를 다 담고 싶은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에서 이제 두 문제씩 나눠가지고 한번 풀이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번 밑줄 친 내용 함축적인 의미 파악에 대해서 함께 내용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자, 2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는 문제 유형이고, 여기 이제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항상 3점짜리 문제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고 보기에서 정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gold plating in the project means needlessly enhancing the expected result. Namely adding characteristics that are costly not required and that have low added value with respect to the target. 일단 gold platin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해도 설령 이제 수능에서도 내가 몰랐던 어떤 용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맥을 보고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 플레이팅은 사실 그 도금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냥 그렇게 칭하는 거거든요. 그냥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골드 플레이팅 in the project.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거는 의미를 한대요. needlessly. 불필요하게 향상시키는 거예요. enhancing. 기대되어지는 결과를 불필요하게 향상을 시킨대요. namely 하면 즉이죠. 즉, 더하는 거예요. 특징을 더하는 건데 어떤 특징이냐면 they are costly, 비싸요. 하지만 필요하지는 않은 거.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거 개념을 일단 한번 일단 인지를 하고 가는 거죠. 뭔가 결과를 올리는 건데 비싸지만 불필요한 그런 특징을 더하는 거를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구나. And that have low added value with respect to the target. 자, 여기 있는 that과 여기 있는 that이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 and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특징을 가진 거예요. 그죠? 어떤 특징이냐면 또 have low added value. 낮은 부가가치가 있어요. with respect to는 뭐뭐와 관련해서란 뜻이거든요. 그 목표물에 대해서, 그 목표물에 관련해서는 부가가치는 낮대요. 그리고 비싸고 하지만 불필요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In other words, 이렇게 하이픈 돼 있으면은 앞에서 한 말을 좀 더 상술해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giving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other than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뭐와 관련해서냐면 with giving more, 더 주는 거예요. 진짜 정당화하는 거는 없이 other than은 뭐뭐 하는 거 외에 라는 뜻이거든요. 증명하는 거예요. demonstrate. 자신의 talent는 재능이죠.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실적인 실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더 준다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해석을 해도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기는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건 뭔가 엔핸싱을 시키는 건데, 향상을 시키는 건데 뭔가 사실 그 결과물은 그렇게 불필요한 거였고, 그리고 뭔가 그걸 함으로써 자기의 탤런트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저스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요 정도로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Gold plating is especially interesting for project team members as it is typical of projects with a marked professional component.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거는 특히 흥미롭대요. 프로젝트 팀 멤버들한테. 왜냐하면 as는 접속사인데 대부분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래요. 일반 프로젝트에서 뭐를 어떤 이런 눈에 띄는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요. In other words, 즉 projects that involve specialists with proven experience and extensive professional autonomy. 즉 어떤 프로젝트들이냐면 포함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들이죠. 어떤 전문가냐면 증명된, 입증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extensive한 전문적인 autonomy,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서 이 골드 플레이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일반적이래요. 다음 문장. In this environment, specialists often see the project as an opportunity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set. 이런 환경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은, 전문가들은 종종 CASB죠. 프로젝트를 뭐로 보냐면 기회로 본대요. 뭐 할 수 있는? 테스트 해보고 enrich, rich는 풍요로운인데 이해를 붙여서 풍요롭게 하다. 이해는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하는 그들의 스킬의 상태를 풍요롭게 할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긴대요. There is therefore a strong temptation in all good faith to engage in gold plating, namely to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that gratifies the professional but does not add value to the client's request and at the same time removes valuable resources from the project. 그러므로 여기에는 강한 temptation이 뭐죠? 유혹이에요. 강한 유혹이 있대요. In all good faith. faith는 어떤 믿음이죠. 모두 좋은 믿음에서, 즉 어떤 선의로, 의도는 좋은 거예요. 좋은 믿음에서 어떤 유혹이 있냐면 engage는 종사하다, 일을 하다, 골드 플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즉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더 혹은 더 높은 품질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gratify는 만족시키다. 그 전문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지만 어떤 부가가치를 더해주지는 못한대요. 고객의 요청에. 이거 뭔가 요런 거 글 위에서 읽었었죠. 골드 플레이팅이 뭔지 정의를 내린 내용을 지금 여기 이렇게 접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거는 뭔가 결과물을, 기대되는 결과물을 인핸싱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부사를 썼었냐면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결과물은 좋아지는데 그 타겟에 관련해서 부가가치는 적은. 여기서 지금 똑같은 말을 또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더 higher quality work를 얻는데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만족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한 작업이 하이 퀄리티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정작 그 고객이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는 가치가 좋아지지 않았죠. 심지어 동시에 그 프로젝트로부터 귀중했던 리소스를 제거하는 뭔가 그 결과는 정작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맥락에서 as the saying goes,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최고는, enemy는 적이죠. 좋은 것의 적이 되었다. 밑줄이 가 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기를 같이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 밑줄 친 부분이 뭘 의미하고자 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반드시 학생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것은 이 글을 쓴 의도를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재는 당연히 골드 플레이팅이고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좋은 것의 적이 됐다 결국에. 요걸 찾아야 되는데 1번부터 pursuing perfection at work causes conflicts among team members. 여기 아니죠. 이게 어려우면 그리고 문장이 길면 이렇게 나눠서 이 두 개가 다 맞는지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때로는. 뭔가 perfection을 추구한 것까진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팀 멤버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다루지 않았고요. 2번 raising work quality only to prove oneself is not desirable. 퀄리티를 높였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oneself는 professionals이겠죠. 이 지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그 퀄리티를 높였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었다. 그런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좋지 않죠. 그 리퀘스트한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에는 가치를 더해주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it's not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바로 the best가 이게 아마 high quality를 말하는 거겠죠? 사실은 좋은 거에 적이 돼 버렸네. 이 내용이 그대로잖아요. 2번.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또 나머지 살펴볼게요. 3번. Inviting overqualified specialists to a project leads to bad end. 이거 굉장히 탐나는 함정인데 초대하는 거예요. over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필요 이상으로 자격이 갖춰진 그런 필요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을 이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것은 결과가 안 좋았다. 보세요. 지금 밑줄 친 거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가장 적절한 거, 이게 의미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3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필요 이상의 자격이 주어진 스페셜리스트를 초대를 한 것만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 핀트를 잡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좋은 결과에 적수가 됐다라는 거는 아니죠.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적수가 됐다. 요런 느낌인 건데 3번은 그것보다는 2번처럼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노력은 이런 하이 퀄리티를 만들려고 한 건데 왜 하이 퀄리티를 만든 거였냐면 사실 고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탤런트를 프루브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안 좋았다. 요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냥 스페셜리스트만 모아놓은 것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 라는 것보다는 3번이 왜 답이 아닌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s is unnecessary. 클라이언트의 변화하는 니즈에 반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아니죠. 4번 아닙니다. 5번 Acquiring a range of skills for a project does not ensure success. A range of는 뭐가 range가 어떤 범위니까 a range of skills 하면은 다양한 스킬이겠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양한 스킬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왠지 이것도 헷갈리게 써놓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던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 핀트가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얘는 다양한 스킬을,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스킬을 성취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성공이 된 건 아니다. 그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골드 플레이팅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스페셜리스트를 모았는데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그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쵸? 거기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고 얘네들은 그냥 자기의 탤런트를 프루브를 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썼다. 그죠? 즉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that gratify the professional이었죠.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에 충족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의도에 딱 핀트를 맞춰준 것은 답이 2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확실히 정답이 아닌 거 걸러내고 막 두세 개 정도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저도 한번 쭉 읽고선 답 딱 찾는. 저도 그렇게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하지만 항상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지문 중에서 뭐 두세 개가 헷갈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싶은 건지 이건 왜 답이고 이거는 이것보다 이게 왜 더 나은 답이 되는 건지를 고민을 한다고요. 그래서 3점짜리는 훈련을 해보시면서 나는 3점짜리에서 좀 시간을 충분히 둬야 정답률을 높여. 요런 거를 체득을 하셔서 쉬운 문제들에서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가장 많이 줄여 놓으시고 요런 거에서 충분히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읽으시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 3번과 5번 답이 되지 않는지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함축적인 의미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빈칸 문제든 어떤 문제에 들어가더라도 헷갈릴수록
어떤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되냐면 이 화자의 의도 파악, 그냥 글을 읽고 팩트 체크가 아니라 의도 파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침착하게. 그래야 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어휘랑 표현들 잡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잠시만요. needlessly 하면은 원래 less를 붙이면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하게 라는 뜻이고, 그리고 justification은 정당화입니다. other than 모르셨으면 꼭 기억하세요. 뒤에 하는 거 외에도 여기서 나왔었잖아요. 그쵸? 자기 자신의 탤런트를 증명하는 거 외에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였지만 자기의 탤런트를 뽐내려고 그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니 결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베스트로 모였지만 베스트였지만 그게 결국 그 enemy of the good이 됐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컴포넌트는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고 extensive 하면은 광범위한. 원래 extend가 늘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enrich 이렇게 en 끊어서 보시면 풍요롭게 하다, 이해는 가능하게 하다, enable이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enrich는 풍요롭게 하다, temptation은 유혹이고요, engage는 종사하다, 일을 하다 이런 뜻이고, gratify 만족시키다, 그리고 removes는 제거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여기 보기에서는 어려운 게 있었을까요? desirable 바람직한, over가 붙으면 항상 과도한이라는 뜻이죠. 과도하게 자격이 주어지니까 필요 이상의 자격이 있는 뭐 이런 의미겠죠. ensure 보장하다. 네, 이렇게 해서 21번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